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29일 새벽에 역사적인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지노선 300억 달러를 넘었죠. 굉장히 좋은 실적이어서 호재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하면서 국내 반도체 주식도 많이 빠지고 있죠.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한미 반도체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투자자들이 지금 가뜩이나 AI가 거품이 아니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외국계 펀드들이 반응을 하니까 막 지금 온마타고 있는 거죠. 2차 전지나 여러 바이오 쪽으로. 블룸버그에 젠슨 양이 출연을 해서 블랙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4분기에 수십억 달러 매출이 발생을 하고 마스크도 재설계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도 못 믿겠다. 너무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제목이 블랙웰 is around the corner. 나중에 소개해드릴 외국계 증권사 한 군데에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게 오늘 제목이 되고요. 요거를 생각하면 이게 반도체를 팔 때가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될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젠슨 양이 맞냐?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비관적인 펀드에서는 매물을 내놓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숫자를 내놓는 게 더 비굴하게 보일 수가 있죠. 국내 반도체 애널리스트 한 분은 젠슨 양이 무슨 이야기를 했더라도 오히려 다 팔았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젠슨 양이 너무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려면 왜 인터뷰를 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옳지 않고 젠슨 양이 한 이야기 큰 그림을 보면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블랙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연 문제가 있지만 해결책을 이미 한두 달 전부터 SK 하이닉스하고 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대책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게 출시한 데는 약간의 지연은 있지만 문제는 없고 시장성은 여전하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건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급락한 도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요,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에서 모두 약속이네 한 듯이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거든요. 2분기에 미국 증권가가 내다본 컨센서스가 286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300억 달러 그걸 넘었으니까 당연히 그건 좋게 봐야 되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블랙웰 is around the corner 이렇게 문장을 삽입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에 GPM이 약간 예상보다는 낮았는데 그거는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일종의 계절적 요인, 일시적인 현상 이 정도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요, 목표가 이걸 더 높여놨어요. 150불에서 165불로 더 높여놨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읽어보면 그 나름대로 논거가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또 국내 취재를 해본 결과 이런 결론이 팩트가 확인이 되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SK 하이닉스가요, 여러분 올해 HBM 생산하는 판매하는 비중 중에서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HBM3가요 여전히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하퍼 시리즈 H100, H200이 주종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HBM3 8단 컬이 이미 통과된 거 그건 몇 %냐? 10%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내년에 전망을 할 때 HBM3 8단이 내년에 주종을 이루지 않겠냐고 했는데 놀랍게도 HBM3 12단이 내년 비중의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블랙웰이거든요. 블랙웰에 들어가는 HBM3 12단이 전체 판매량의 50%를 차지한다는 이야기는 블랙웰이 내년에 엄청나게 잘 팔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연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HBM3 8단이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지연 사태가 오히려 HBM 12단으로 가속화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HBM3 12단이 되면요,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수혜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만들 수 있는 회사가 SK 하이닉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HBM3 8단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미 콜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11월 달에 삼성전자가 컬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8단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12단으로 건너뛰어 버리니까 SK 하이닉스로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번째 결과는 뭐냐면 모든 게 독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HBM3 12단은 SK 하이닉스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리고 12단을 적층하다 보면 본딩의 단층 수율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누차 강조 드렸지 않습니까? 97%냐 98%냐 이 단층 본들이 수율 차이가요. 요게 12층으로 쌓이면 뭐냐면 69%가 됩니다. 근데 요걸 12층으로 쌓이면요 이게 78%가 되거든요. 무려 9%가 차이 나죠. 거의 뭐 10% 가까이 되는 건데 이 미세한 단층 본딩의 수율 차이가 이게 적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매그너파이 증폭돼서 엄청난 결과 차이로 가져오거든요. SK 하이닉스는 다원화 시키고 싶어 하고 이원화 시키는 게 당연히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또 한미 반도체 본더를 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독점이어서 몇 개 업체만 블랙엘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작년부터 제가 했던 이야기에 반복일 수도 있지만 블랙엘 is around the corner 이게 정말로 함축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약을 하면요 젠슨항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에도 그 점을 인정해서 오히려 타겟 프라이스를 올렸다. 그리고 그 증거가 국내에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HBM3 12단을 내년에 전체 매출 중에서 50%나 차지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올 4분기부터 양산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의미하는 거는 블랙웰도 블랙웰이지만 블랙웰로 인해서 이 독점 체제, 그러니까 생산 장비라든가 여러 뭐 소재, 그 관련 업체들의 독점성이 더 강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결론은요. 지금 반도체하고 AI는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터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감인 반응하는 시장의 변덕이고요. 이게 매출이 감소했다든가 그리고 내년에 플랜이 없다라든가 그리고 AI가 초기 국면이 아니라면 제가 달리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 모든 게 시작이다라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잘 지켜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장을 보시면 2, 3일 내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